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양원 가고 싶으세요? 요양원 가기 싫으면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70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요양원은 안 간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집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혼자 쓰러져도 몇 시간씩 방치되고 약을 잘못 드시거나 아예 굶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바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대한민국의 시니어 주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양원 안 가도 됩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됩니다. 내 집에서 존엄하게, 안전하게 나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부 지원은 어떻게 받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모두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양원 가고 싶으세요? 대부분 싫다고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낯선 환경이에요. 평생 살던 집,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니까요. 둘째, 자유가 없어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모든 게 정해져 있죠. 셋째, 외로워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요양원 입소 후 우울증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치매 진행 속도도 빨라진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서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75세의 김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안 좋으세요.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침대 위에 있었죠.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6시간 동안 누워 계셨대요. 다행히 이웃분이 문 두드려서 발견됐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당뇨약이랑 혈압약을 헷갈려서 잘못 드셨다가 응급실 실려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국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거 아냐?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제3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입니다. 그게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편하게요. 2026년부터 정부가 이걸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만들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설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집 자체가 바뀝니다. 정부는 지금 시니어 친화주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반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곳곳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화장실 벽에 손잡이가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문턱도 거의 없어서 휠체어나 보행기가 다니기 편하죠. 뿐만 아니라 현관문은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열 수 있어서 열쇠 잃어버릴 걱정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는 휠체어가 여유롭게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비스형 시니어 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진짜 파워킥이에요. 집인데 돌봄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시니어 하우스. 여기엔 생활지원사가 상주해요. 아침마다 각 집을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 도와드립니다. 또한 방문 간호사가 주 2회 오세요. 혈압, 혈당 체크하고 건강 상태 기록하죠. 그리고 1층에는 돌봄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 닿고 필요하면 119 연결도 해줍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월 3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공공형 임대주택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물론 민간형도 있어요.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는 월 200만 원 이상이지만 그만큼 시설이 호텔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2026년부터는
이런 주택에 복지의료 생활 서비스가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과거엔 집은 그냥 자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복지가 찾아오는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에요. 집 안 곳곳에 센서가 설치돼요. 침대, 화장실, 거실, 주방이에요. 이 센서들이 뭘 하냐면요. 어르신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 아침 7시면 일어나시는데 어느 날 9시가 되도록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자동으로 돌봄센터에 알람이 갑니다. 생활지원사가 바로 확인하러 오는 거죠. 또한 화장실에 30분 이상 계시면 혹시 쓰러지신 거 아닐까? 하고 체크합니다. 심지어 혈압계, 체중계도 IoT로 연결돼 있어요. 측정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되고 이상이 있으면 간호사가 방문해요. 이게 SF 영화 같은데 진짜 가능해? 네, 이미 시행 중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혼자 사는 게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양원처럼 큰 건물이 아니에요. 일반 주택에 34명이 함께 사는 겁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동이 집. 2층짜리 일반 주택인데 4분의 어르신이 함께 사세요. 각자 방은 따로 있고 거실, 주방, 식당은 공동으로 써요.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낮에는 각자 TV 보거나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해요. 요양보호사 2명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합니다. 놀라운 건 여기 계신 어르신들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은 병원 같았는데 여기는 진짜 집 같아요. 친구들도 생겼고 외롭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곳은 월 비용도 요양원보다 저렴해요. 평균 월 15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받으면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런 공동생활 가정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한 곳 이상 생깁니다. 지금까지 대도시 중심이었는데 이제 지방 소도시에도 만들어지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호텔 수준입니다. 개인 거주 공간은 아파트처럼 독립돼 있어요. 그런데 공용시설이 어마어마해요. 레스토랑, 카페,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건물 안에 있어요. 실제로 서울 강남에 있는 시니어타운 가봤어요. 1층 로비가 5성급 호텔이에요. 컨시어지 데스크가 있고 필요한 건 뭐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내일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요. 네, 차량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또한 매일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월요일은 서예, 화요일은 영어회화, 수요일은 요가, 목요일은 음악 감상, 금요일은 와인 특강. 노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공간인 거죠. 물론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입주 보증금이 최소 2억 원, 월 관리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그럼 나 같은 서민은 꿈도 못 꾸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정부가 공공용도 만들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2026년부터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살던 동네에서 돌봄받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엔 아프면 병원 가야 했죠. 몸이 불편하면 요양시설 가야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병원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방문 진료가 확대됩니다. 의사가 직접 집으로 와요. 혈압 재고, 청진하고, 처방전 써주고, 약은 약사가 배달해줍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도 늘어나요. 간호사가 주 2회에서 3회 방문해서
주사 놓고 상처 소독하고 건강 체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어요. 혼자 씻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문 인력이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드려요. 심지어 이동식 욕조를 가지고 온대요. 또 다른 경우 치매 초기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약 먹는 걸 자주 잊으시잖아요? 그럼 복지센터에서 매일 전화나 문자로 알려드려요. 아버님, 지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동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산책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립니다. 이걸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라고 해요. 2026년엔 전국 228개 시군구 모두에서 시행돼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주거를 선택해야 할까? 기준이 3가지 있어요. 첫째, 건강 상태. 아직 건강하시다면 그냥 지금 집에서 사시면 돼요. 필요할 때만 방문 돌봄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다면 서비스형 시니어 주택을 고려하세요. 혼자서도 생활은 가능한데 안전망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해요. 둘째, 경제력.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공공임대형 시니어 주택은 월 10만원에서 30만원, 기초연금 받으시면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민간형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으시면 고려해 볼 만해요.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는 월 300만원 이상, 자산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과 관계. 노년의 외로움은 건강만큼 중요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우울증 발병률이 함께 사는 어르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커뮤니티예요. 함께 이야기할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할 사람. 이런 관계가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급 부족. 좋은 공공형 시니어 주택은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신청해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격차. 서울, 경기 같은 대도시는 시설이 많아요.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촌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비용 부담. 민간형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월 200만원이면 국민연금으로는 불가능하죠. 넷째, 품질 차이. 같은 시니어 주택이라도 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곳은 정말 훌륭한데 어떤 곳은 간판만 그럴싸하고 실속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인력 부족. 돌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요양보호사, 간호사, 생활지원사 모두 부족합니다. 정부가 처우 개선하고 인력 확충한다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부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첫째, 통합돌봄 전국 확대. 모든 시군구에서 집에서도 의료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시니어 친화주택 2만 호 공급. 공공임대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셋째, 스마트 돌봄 시스템 보급. AI 센서, IoT 건강기기 등이 기본으로 깔려요. 넷째, 방문의료 확대.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가 일반화됩니다. 다섯째,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확충. 전국에 최소 500곳 이상 만들어져요. 여섯째,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임금이 20% 인상됩니다. 일곱째, 비용 지원 확대. 저소득층은 돌봄 서비스 비용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요. 이 모든 게 2026년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삶의 중심이에요. 2026년부터 대한민국의 시니어 주거 정책은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복지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돌봄받는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즐기는 시니어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 들으시며 나는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을까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준비의 시작이에요. 미래의 노후는 미리 대비한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할 일 3가지. 첫째, 우리 동네에 어떤 시니어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알려줘요. 둘째,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력을 점검하세요. 내게 맞는 선택지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가족과 이야기 나누세요. 노후 계획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사는 곳에서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